다음 소식으로 좀 가볼까요?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. 네, 이번 아이템은 제목은요. 이 대우조선 파업 GTX 팔 걷어붙인 윤 대통령입니다. 이 윤 대통령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 입을 열었는데요.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.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노사할 것 없이 이 법치주의는 이 노동 환경에서 꼭 확립되어야 한다면서 장관들에게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. 듣고 오시죠. 인력 투입까지도 생각하고 계신지,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. 아니,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. 대우조선해양 산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.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합니다. 네, 윤 대통령이 강경 대응 그리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 관계 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했고요. 네.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 그리고 윤희군 경찰청장 후보까지 오늘 거제로 내려가서 현장을 둘러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전 현장을 돌아보고 이 사측과 노조 측 모두 장관들이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니 사실 대우조선 해양 파업이 오늘로 48일째인가요? 이 좀 굉장히 좀 진행이 된 상태인데 약간 윤 대통령이 훅 하고 갑자기 등장한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. 네, 대우조선 회생은 사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죠. 그래서 산은해에서 전체 지분의 거의 56% 가까이를 가지고 있고요. 그만큼 국민 혈세가 거의 7조 원 가까이 들어간 부분인데 네.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무단 점거 파업이 48일째에 접어들면서 네. 이 대우조선 해양의 손실액이 지금까지만 한 8,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. 또 노조가 지금 선박 건조장을 무단 점거 중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여파로 지금까지 12척 정도가 제때 나가지 못했고 네. 이 숫자가 다음 달이면 30척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은 제때 배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또 배상금을 내야 하고 그쵸. 이 부분이 달마다 130억 원 정도 더 나가게 된다면 결국 곧 1조 원 가까운 손실액이 난다는 부분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노사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 개입밖에 답이 없다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고요. 하지만 노조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게 지금 하청 노동자들이 2016년에 대거 해고가 있고 또 30% 임금 삭감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런 뒤로 임금이 동결된 건데 그 30%를 다시 올려달라는 요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피해가 자꾸 커지는데 혈세가 들어갔는데 피해는 커지고 이 대화가 이루어질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수아 기자, 지금 정부가 말처럼 공권력 투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노조 입장에선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아질 수 있어요. 네, 이 현장에 있는 하청 노조가 민노총 그 금속노조 산하에 네. 있습니다. 오늘 금속노조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. 공권력이 만약 투입이 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현재 경고한 상황입니다. 듣고 오시죠. 14일 날 이곳에 6분이 단식 농성을 할 때 노동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.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라,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지난 금요일부터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? 불법 운운하면서 공권력으로 진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.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또는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.
네, 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지회장과도 연결이 됐거든요. 네. 전화 연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입장을 들어보면 네. 교수업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좋지 않은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현장에 분노가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또 윤 대통령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발언에 대해서 네. 윤 대통령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궁금하다. 여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십 년을 참아왔다라고 반문했습니다. 네. 소정섭 위원님, 네. 사실 공권력이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물리적 충돌은 사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부상자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. 그렇죠.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과거의 이른바 용산 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. 네.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어쨌든 6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배 안에 들어가서 15m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은 철제 울타리 안에 이렇게 스스로 네. 들어가서 감금을 하고 또 신호통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진압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좀 여러 가지 불꽃이 튄다든지 그랬을 때는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실제로 강경 진압으로 들어갈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근 일련의 흐름들은 분명히 좀 그런 조짐들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현재 사자 회담이 뭐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노조와 네. 그 소속 업체 또 대우조선해양 노조 이 사자 간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이 정부의 강경 어떤 방침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본다면 막바지의 협상에서의 그런 어떤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일만의 희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23일 날 희망버스가 네. 또 가고 정부의 움직임은 강경으로 가고 그래서 이른바 노동계 전반과 지금 정부와의 강경 흐름 이것이 하투 전면적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어떤 강경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네.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협상에 의한 해결책 이 부분을 기대하는 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좀 뭔가 협상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쪽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입니다. 네. 지금 대화, 협상의 묘를 좀 잘 살려서 공권력 투입 없이 물리적 충돌 없이 좀 얘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.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쩌거나 지금 이번 사태를 좀 빨리 신속하게 좀 수습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엿보이는 상황인 건데 요정 기자, 이 어제는 대우조선해양 말고 이 파업 사태 말고 또 GTX 관련해서도 되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어요. 네,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첫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. 여기서 주거 안정과 수도권 출퇴근 대책을 지시했습니다. GTX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라라고 주문을 한 상황인데요. 혹시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담은 접니다. 드라마 아시나요? 네. 그게 접니다. 최근에 한 방송에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네. 그 나의 해방일지라고 이 드라마를 윤 대통령이 보지는 못했지만 안에 담긴 메시지는 받았다라면서 출퇴근 불편을 해결해달라고 강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렇군요. 아니 국토부 장관한테 뭐 전반적인 보고는 받을 수 있죠. 그런데 전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이 기간을 좀 앞당겨서 빨리 좀 개통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지 않나 싶은데 뭐 그만큼 뭐 주거 안정, 교통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미 재무장관도 만나요. 네,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네. 방한을 했는데요. 조금 전 3시부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접견을 하고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이 경제 위기, 또 공급망 문제, 대북 제재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네. 오늘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한미 동맹을 정치 안보 동맹에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구체화시키는 논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. 네,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좀 지시도 이 경제, 민생 관련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도 구체적으로 내리고 있고요. 그리고 이런 문제들 결국 국민들이 좀 체감하는 문제에 좀 집중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 민생 현안에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
최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어요. 네, 최근 지지율이 30% 초반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. 네. 한 여론조사에서 주관적 정치 성향을 개인들에게 물어봤는데 보수라고 답한 비율이 31% 정도, 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31에서 32%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비율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좀 엇비슷한 수치라서 일각에서는 중도층이 다 떨어져 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. 네.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뜯어보면은 이 중도층이 돌아섰다라고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.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고령층 또 네. 보수층에서도 이탈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네, 사실 윤석열 대통령 뭐 지지율 별로 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죠. 그 모습 같이 보고 올까요?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.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,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이 윤 대통령 뭐 지지율 뭐 별로 유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간다는 마음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오히려 저 발언 때문에 뭐 문매를 맞기도 했었어요. 근데 유호정 기자, 지금 이 일련의 행보를 보면 지지율 유념하는 것 같은데요. 네, 오늘 출근길에서 부정평가가 60%가 넘는 네. 이유를 뭐라고 보시냐라는 어.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. 네. 여기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.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60% 넘게 나오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?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.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. 네, 열심히 노력할 뿐이다.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나 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답변만 남겼는데요. 네. 더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. 위기감이 대통령실에서는 느껴지는 상황입니다. 사실 경제 위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잖아요. 네. 좀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해가는 모습인데요. 앞서서 이 도어 스태핑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네. 이를 의식했는지 좀 공보 방식에도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. 이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도 네. 도어 스태핑을 매일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네.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를 유지해보고 다른 방안도 연구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. 네. 윤 대통령 본인도 이전에 비해서 비교적 짧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채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. 네. 여기에 참모진들도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주말엔 이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이 최근 잇따른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SNS에 반박글을 올리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자주 안 보인다는 얘기 나와도 좋다. 네. 장관들이 나서라라는 주문을 했는데요.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된다면서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. 네. 지금 유호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윤 대통령 약간 정제되지 않은 말은 좀 줄이고 좀 원칙, 원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좀 전면에 나서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지금 그런 스탠스로 좀 약간 변화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긴장하고 뭔가 스탠스를 좀 더 고쳐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당에서는 이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니까 저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어요. 네, 실제로 의원들의 입에서 이 단어가 네.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박주민 의원은 헌법에는 탄핵 사유가 명시돼 있다. 경제나 정책 실패만으로는 탄핵되기 어렵지만 걱정되는 게 최근 사적 채용 논란이 아슬아슬하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. 네. 이원욱 의원도 이 전날 지지율이 20%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국민들 사이에선 탄핵이란 단어가 회자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네.
지금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 사실 야당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아직 뭐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 30%대 초반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윤경호 위원님, 지지율이 20%대까지 내려가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. 그런데 저는 일본 외신에서 쓴 기사를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그 광우병 파동 때 일을 얘기를 하면서 20%대 지지율 우려를 하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세요?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음 출발할 때 80% 가까운 높은 지지율 보인 적도 있었죠. 네. 그러다가 불과 3개월여 만에 20%까지 곤두박질을 쳤으니까 훨씬 충격이 컸을 거예요. 윤석열 전 대통령은 50%대 초반 뭐 넘나들다가 서서히 줄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기간은 2개월여만으로 더 짧죠. 앵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얘기죠. 탄핵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?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저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린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임기 전에 물러나도록 할 수도 있겠구나. 왜냐 우리 국민은 시스템을 망쳐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이라는 이 무기를 어떻게 보면 휘둘러 본 경험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정말 국가 사회를 위해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죠. 이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회인데 그렇게 되면 경제, 뭐 안보, 외교 다 엉망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거듭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. 인사 난맥상, 그다음에 대통령의 가벼운 입, 뭐 무능, 뭐 지적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혹자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 지금 큰 어떤 쇼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메시지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. 메시지 관리라는 게 뭘 의미하나요?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.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, 어떻게 바꾸겠다에 대한 이 국민 설득 이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메시지를 내놓는 가장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메신저에 대한 불신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첫 100일이라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왜? 국민들이 첫 100일 동안에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조금 잘못해도 좀 관대하고 뭐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네. 180도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. 인사, 자기가 가까운 사람만 쓰는 거에서 좀 벗어나라.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얘기예요. 근데 이거 말고 국민들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우선순위 부여한 게 뭐다라고 직접 설득하고 그걸 좀 나서주는 거. 그게 그나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. 그것마저도 못한다면 야당에서 탄핵이라는 얘기 나올 때 아마 여당 쪽에서 방어할 수단이 없지 않을까. 정말 위기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지금 윤 대통령 이 예전보다 굉장히 좀 발언도 좀 정제돼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실무 참모진이 전면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좀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. 근데 여기서 좀 더 노력을 해 나가야 지금 하락세인 지지율 올라가고 국민 신뢰도 다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